안녕하세요. 저는 빈코리아 SE 최지훈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컨테이너 환경의 데이터와 서비스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이미 MSA 환경으로 전환을 하셨거나 또는 전환을 고려하고 있으실 텐데요. 이런 컨테이너 환경, 파스 환경에서 데이터와 서비스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백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볼 텐데요. 흔히 상태 저장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 쿠버네티스 환경 내에 있을 때 우리는 스테이트풀이라고 하고요. 그때 상태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그 시점 데이터를 캡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스테이트풀 환경에서는 백업이 필요하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시고요. 상태 저장이 필요 없는 웹아스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고 있는 스테이트리스 환경에서는 흔히 백업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단순 어플리케이션의 구성으로 봤을 때 스테이트풀과 스테이트리스 환경에서 백업의 필요 여부는 상태 저장의 필요성에 따라서 구분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스테이트리스 환경에서는 백업이 필요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사례는 실제 국내 모 대기업에서 발생된 사례인데요. 실제로 데이터 센터의 정전이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내렸고요. 그리고 정전 시간이 지난 후에 서비스를 다시 재기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서비스가 기동되는 순서에서 오류가 발생되었고요. 실제로 서비스에 가동되는 순서가 꼬임으로 인해서 정합성에 문제가 생겨서 실제로 2주 동안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흔히 우리가 스테이트리스 환경에서 야물 파일만 단계적으로 실행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이 정합성에 대한 보장을 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과제가 생겼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쿠버네티스 환경을 다른 환경, 이 고객의 경우는 퍼블릭 클라우드로 이전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실제 다른 배포 환경으로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을 이관을 할 때 실제로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작업들은 명령 기반의 야물 파일을 수정을 해야 하고 또 단계적으로 수행되는 수많은 프로그래밍들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픈소스 기반의 이런 벨레로 같은 도구를 쓸 수도 있지만 이 도구 역시 100% 커맨드 레벨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도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과연 백업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백업의 필요성, 즉 스테이트풀이냐 스테이트리스냐만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이 쿠버네티스 환경을 운영을 하다가 보면 서비스를 이관을 한다든지 마이그레이션을 한다든지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전도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고요. 현재 쿠버네티스 버전은 가장 최신 3개의 버전만 서포트 대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버전 업그레이드 라이프 사이클이 분기당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거의 매 분기마다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서비스가 구동되고 있는 클러스터의 버전 업그레이드를 매우 심도 있게 고민을 할 텐데요. 이런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나 마이그레이션도 백업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이것을 생각을 한다면 스테이트리스 환경에서 데이터에 대한 백업은 필요가 없을 수 있지만 클러스터에 대한 관리 관점에서는 백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빔에서는 카스텐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실행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자동으로 검색하고
정책 중심으로 자동화한 백업, 복구, 마이그레이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카스테는 보다 손쉽게 GUI 환경에서 기존의 레가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던 이 체계적인 데이터에 대한 관리 정책을 쿠버네티스의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상의 특징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카스테는 쿠버네티스 환경을 위해서 특별하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레가시 환경에서 관리되고 있는 이런 데이터를 백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솔루션을 쿠버네티스 환경에 포팅하기 위한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쿠버네티스 환경을 위해서 만들어진 솔루션을 쿠버네티스 환경의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적재하는 것입니다. 카스테는 데이터와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의 API를 사용을 해서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탑재되어 있는 워크로드와 데이터,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를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속해져 있는 스토리지, 즉 CSI나 셀프나 기타 퍼블릭 클라우드의 스토리지 파일 시스템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이런 것들을 CSI 콜을 통해서 스냅샷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구동되고 있는 워크로드를 캡처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블루프린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초기의 쿠버네티스 환경, 즉 컨테이너 환경의 워크로드를 캡처하기 위해서는 마스터 노드에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직접 백업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였는데요. 카스테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실행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블루프린트를 사용을 해서 실행되고 있는 워크로드를 온라인상으로 캡처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쿠버네티스 API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의 상태를 조회를 하고 구성 요소를 캡처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론을 통해서 스토리지 스냅과 워크로드를 캡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구성 요소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과연 내가 운영하고 있는, 고객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쿠버네티스 환경에 어떤 형태의 스냅샷을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스냅샷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래시 콘스턴트라고 해서 일반 스토리지 스냅샷 방법을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토리지 스냅샷은 가장 쉽게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합성을 보장을 할 수도 있지만 행여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에서는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캡처가 일시적으로 보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용하기 쉽지만 데이터의 정합성에 대해서는 일부 손실을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앱 컨스턴트라고 해서 스토리지 스냅을 실행하기 이전에 프리포스트 같은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을 일시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DB 컨스턴트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로지컬 백업 같은 방식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이 로지컬 덤프 같은 백업 방식을 쓰게 되면 원하는 테이블, 원하는 영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캡처할 수는 있지만 논리적인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성능상으로는 일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도 단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시스템 컨스턴트는 사실 빔카스텐에서 강조하는 방식이고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 그대로 캡처하기 위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즉,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 탑재되어 있는 연구 볼륨을 캡처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실행되고 있는 워크로드나 워크로드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도 함께 캡처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어플리케이션 중심의 데이터 보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플리케이션이 실행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실행되는 워크로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즉, 어떤 파드나 워크로드 같은 형태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서비스 형태로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시큐리티나 컨피그맵,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등을 운영되고 있는 상태 그대로 캡처를 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백업에 대한 복구, 마이그레이션을 했을 때
운영되고 있는, 즉 복원되거나 마이그레이션 되었을 때 즉시 서비스 가능한 형태로 복원 또는 마이그레이션이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캡처되기 위해서는 저희는 백업, 복구,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카스텐 입장에서는 백업이라는 것은 어플리케이션을 캡처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즉,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있는 상태 그대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그 시점에 어플리케이션 상태를 그대로 가져와야지만 향후에 이 어플리케이션을 복원을 한다든지 다른 형태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단계적으로 프로세스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플리케이션 복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원래 클러스터의 동일한 네임스페이스 또는 다른 네임스페이스로 복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DR이라든지 다른 배포 환경으로의 복원도 동일한 절차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원 명령이 실행되면 먼저 카탈로그에서 어플리케이션이 백업되어 있는 상태를 먼저 조회를 하고요. 그 상태를 참조해서 복원을 위해서 실행한 명령들에 대한 복원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스토리지의 위치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복원 명령을 실행을 하고요. 그리고 백업되어 있는, 즉 어플리케이션 블루프린트를 통해서 실행되고 있는 워크로드를 캡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캡처한 데이터를 쿠버네티스 환경에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로 이식을 시키는 작업을 하게끔 동작을 수행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복구된 결과를 레코드로 남기고요. 복구 작업은 종료를 하게끔 되겠습니다. 복원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본래의 네임스페이스로 복원을 할 수도 있고요. 즉, 스토리지가 변경되었거나 또는 쿠버네티스 버전이 변경되었을 때 복원을 위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복원을 할 수도 있는데요. 멀티 테넌시 환경 또는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확장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네임스페이스를 변경한다든지 또는 다른 가용성 존으로의 복원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DR을 한다든지 또는 클러스터의 다른 클러스터로 복제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일 때 흔히 저희는 이것을 마이그레이션 또는 이동성을 위한 서비스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카스텐은 현재 쿠버네티스 환경의 넘버원 백업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솔루션인데요. 카스텐은 현재 CNCF의 플래티넘 멤버입니다. CNCF에는 플래티넘, 골드 그리고 다양한 벤더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카스텐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쿠버네티스, 즉 컨테이너 환경의 데이터와 서비스 관리를 고민을 해왔는데요. 카스텐의 발전은 사실 쿠버네티스의 진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초기에 스테이트리스 환경의 어플리케이션이 주류였을 때보다 스테이트풀 형태로의 어플리케이션이 진화가 되면서 카스텐의 발전도 가속화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CSI가 GA가 되고 볼륨 스냅샷이 확장이 되면서 카스텐의 데이터에 대한 보호 방법론도 점점 진화가 되었는데요. 흔히 백업과 복원 모두로 카스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중단된 상태의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복원하는 용도로 쓸 수 있고요. 또는 잘못 구성된 어플리케이션을 복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쓸 수도 있고요. 이때 고려해야 될 것은 쿠버네티스 내부에서 실행되는 것들은 RBAC이라든지 멀티 테넌시 그리고 다중한 언어를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확장과 성능 부분인데요. 즉, 레가시 솔루션을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자원만을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카스텐은 쿠버네티스 내부에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빈번하게 수행되는 주간 시간대는 사용량을 제로로 만들고요. 그리고 백업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야간에는 사용량을 확장함으로써
보다 빠른 백업과 복구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해복구 용도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흔히 주센터의 클러스터와 DR 센터의 클러스터가 다른 배포 환경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이기종 환경에서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을 재해복구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카스텐 같은 솔루션이 더더욱 필요해질 텐데요. 버전 업그레이드 같은 것들을 고려한다면 역시 카스텐이 더더욱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분기당 발생되는 이 버전 업그레이드를 생각을 한다면 업그레이드 계획과 실행 결과 확인이라는 이 사이클을 생각을 한다면 사실 1년 계속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클러스터에 대한 리스크를 안으면서 불안하게 업그레이드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개발이나 테스트를 위해서 복수의 클러스터를 운영되고 있는 환경에서 서비스와 데이터를 클러스터 간에 어떻게 관리하고 이동성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더더욱 카스텐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카스텐은 현재 5.0대 버전까지 진화가 되었는데요. 초기에 2.0대 버전에서 3.0대 버전으로 진화를 하면서 멀티 클러스터와 멀티 테넌시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였고요. 4.0대 버전 이후에는 랜섬웨어에 대한 보호, 그리고 보다 쉽게 데이터 서비스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론들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0대에서는 보안성이 보다 강화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랜섬웨어 공격을 탐지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흔히 랜섬웨어는 윈도우즈 환경에서만 공격을 받는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랜섬웨어는 윈도우즈, 리눅스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다만 윈도우즈 환경이 보다 많이 노출이 될 수 있다. 또는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PC 환경이 윈도우즈이기 때문에 보다 감염성이 높다라는 것이지 리눅스 환경이라고 랜섬웨어 공격을 받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카스텐은 오브젝트 락 같은 스토리지를 통해서 백업된 데이터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관점에서 CI/CD 관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일어나고 지속적으로 배포되는 환경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뒷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스텐은 다양한 저장소를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쓸 수도 있고요. 나스 스토리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빔의 리눅스 백업 저장소를 쓸 수도 있는데요. 빔의 리눅스 백업 저장소는 백업을 수행할 때 보존기간을 설정하고 보존기간 이내에는 백업된 데이터를 변조하지 못하고 삭제하지도 못하게끔 하는 보안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데이터와 서비스를 관리할 때 이 카스텐을 사용하는 유저에 대한 권한 관리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즉, 카스텐을 쓸 때 유저 단위의 역할을 정의를 하고요. 이 역할 정의를 통해서 특정 사용자에게 제한된 권한만 부여함으로 인해서 클러스터에 대한 관리를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I/CD 관점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배포되는 것이 이런 CI/CD 관점의 관리라고 할 때 만약 프로덕션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이 배포될 때 이 어플리케이션이 보호되지 않은 상태로 배포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카스텐에선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어플리케이션 형태가 프로덕션 환경일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이 보호 정책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는 배포를 방지하는 등과 같은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호 정책도 유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Shift Left를 데이터 보호 정책에 적용할 수도 있는데요. 쿠버네티스 데이터 보호에 적용되는 것은 보안을 공동 책임으로 만들고 소프트웨어 개발 수명 주기에 데이터 보호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카스텐에서는 실행되고 있는 워크로드를 캡처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블루프린트라는
라는 걸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5점 버전에서는 블루프린트를 보다 더 다양하고 유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블루프린트를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카스텔은 업계 최고의 기술 및 플랫폼과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카스텔 KTN 에코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쿠버네티스 개발 환경에서 강력한 백업과 데이터 복구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래 표시된 에코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리더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배포 환경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손쉽게 DR을 구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매 분기마다 일어나는 새로운 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를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카스텐을 운영을 하신다면 매 분기마다의 업그레이드가 아닌 1년 단위의 업그레이드도 가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 센터, 즉 주 클러스터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종속되지 않고 다른 배포 환경으로 DR과 이동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